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대형 이슈가 없는 관계로 짧은 소식들을 모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다나카, 2015년 마에다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도전은 2018년 오타니의 미국행을 기점으로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2019년에는 오타니의 고교 선배인 기쿠치 유세이가 메이저리그에 왔고 2020년에는 야마구치 슌과 함께 야수들인 츠츠모 요시토모와 아키야마 쇼고, 그리고 지난해는 오타니의 니포넴 선배인 아리하라 고에이가 미국 땅을 밟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기쿠치는 업사이드를 본 토론토가 3년 3,600만 달러 계약을 줬지만 3년 동안 평균 자책점이 4.97입니다. 데뷔 첫 두 경기가 모두 승부치기 등판이었고 모두 끝내기 안타를 맞음으로써 시작부터 꼬여버린 야마구치는 2020년 17경기 8.06에 그쳤고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도전했지만 트리플 A에서 평균 자책점 1.67에 그친 후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첫 4경기에서 2승 1패 2.21을 기록하며 잠깐 동안 느린 공의 다르비슈로 불렸던 아리아라는 이후 6경기에서 3패 11.07에 그친 후 부상을 이유로 더 이상 경기에 나서지 않았고 DFA를 통해 40인 로스터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아리아라는 올해 스프링 캠프에서도 3과 3분의 2이닝 9피안타 8자책, 평균 자책점 19.64로 심각한 모습입니다. 2012년에 온 아오키 노리치카 이후 끊겼던 일본인 타자의 명맥을 이은 츠츠고와 아키야마도 심각했는데요. 두 번의 방출 후 피츠버그에서 살아난 츠츠고가 피츠버그와 1년 4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현재 시범 경기에서도 펄펄 날고 있는 반면 아키야마는 신시내티가 개막 28인 로스터에서 빼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키야마의 개막전 로스터 제외가 놀라운 건 올해 연봉이 800만 달러로 에이스 루이스 카스티오보다도 많은 팀 내 연봉 4위인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포스팅 과정을 거친 치치고가 템파베이와 맺은 계약이 2년 1200만 달러였던 반면 FA로 진출한 아키야마가 신시내티와 맺은 계약은 3년 2100만 달러였는데요. 입단 테스트까지 받고 진출한 아웃기가 미러키와 2년 250만 달러에 계약한 걸 생각하면 일본 리그의 홈런왕이 아니었던 타자로서 엄청나게 좋은 대우였습니다. 아키야마가 신시내티에 입단하게 되면서 일본 선수들의 정구단 진출이 완성되는데요. 그러나 일본 리그에서의 통산 타출장이 아웃기보다 2푼 정도 빠졌던 아키야마는 아웃기가 첫 해 10홈런, 두 번째 8홈런을 기록한 것과 달리 지난 2년 동안 142경기 366타석에 나서고도 홈런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똑딱이에 가까웠던 아키야마는 2017년부터 25개, 24개, 20개를 기록하며 파워가 급성장한 모습이었는데요. 더 심각한 건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가 홈런 구장으로 유명한데도 홈런을 하나도 때려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키야마는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도 22타수 4단타, 타율 1할 8푼 1리에 볼넷 없이 6개 삼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이너 거부권이 있는 아키야마지만 마이너행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합니다. 블라디미르 게레로는 얼마 전 인터뷰에서 MVP가 오타니일 줄은 알았지만 내가 1위표를 하나도 못 받은 건 충격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큰 자극이 됐고 작년보다도 더 좋은 몸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게레로는 몸 상태가 정말 좋다. 스피드도 더 빨라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토 찰리 몬토요 감독은 게레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선수다. 마음만 먹으면 30-30도 할 수 있겠지만 30-30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대신 30-10이나 40-10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게레로가 뛰겠다면 허락할 것 같은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게레로의 스프린트 스피드는 26.8피트로 초당 27.0피트인 메이저리그 평균과 거의 같습니다. 지난해 게레로는 48개 홈런과 함께 4개의 도루를 성공시켰는데요. 올해는 몇 개를 기록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인 블라디미르 게레로는 거구에도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했고 2002년 40개의 도루를 기록했지만 홈런 하나 차이로 40-40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한편 토론토는 포수 리즈 맥과이어를 시카고 화이트삭스로 보내고 역시 포수인 잭 콜린스를 받아왔는데요.
맥과이어는 2013년 피츠버그가 전체 14순위, 콜린스는 화이삭스가 2016년 10순위로 뽑은 1라운드 지명 포수들로 메이저리그에서는 둘 다 신통치 않은 모습입니다. 그나마 지난해 맥과이어가 2루타를 제법 날리는 모습이 있었던 반면 콜린스는 DRS와 포수 프레이밍 모두 메이저리그 꼴찌였을 정도로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가 정말 심각한 모습이었는데요. 토론토가 이런 손해보는 장사를 한 이유는 맥과이어가 옵션이 소진된 선수인 반면 콜린스는 마이너리그로 내릴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남아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가브리엘 모레노라는 대형 포수 유망주가 있는 토론토는 맥과이어가 있었을 경우 젠슨, 커크, 맥과이어 포수 3명으로 시작해야 했지만 이제는 콜린스를 마이너에 대기시키고 젠슨과 커크로 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야스마니 그랜달의 뒤를 받쳐줄 백업 포수가 약했던 화이삭스로서는 콜린스보다 더 즉시전력인 포수를 얻었습니다. 강력한 월드시리즈 우승 후보인 화이삭스는 최근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게럿 크로시에가 토미존 수술을 받은 데 이어 랜스린의 오른쪽 무릎 힘줄이 찢어져 첫 한 달을 결장하게 됐습니다. 애리조나가 개막전 투수로 번가너를 예고하면서 애리조나와 샌디에고의 개막전은 번가너 대 다르비슈의 대결이 됐는데요. 마이크 클레빈저가 무릎 부상으로 개막 로테이션에 들 수 없는 샌디에고는 오클랜드에서 좌완 쇼온 머나야를 데려왔습니다. 머나야는 올 시즌 후 FA가 되지만 올해 연봉이 975만 달러로 저렴하고 2019년 160과 3분의 2이닝 12승 9패 3.59, 지난해 179와 3분의 1이닝 11승 10패 3.91로 규정 이닝이 보장된 투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샌디에고가 내준 유망주 2명이 오클랜드의 11순위 유망주가 된 에리비엘 앙헬레스, 25위가 된 아드리안 마르티네스이기 때문에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큰 유망주 손실 없이 데려왔다는 평가입니다. 오클랜드는 이로써 맷 올슨, 맷 체프먼, 크리스 베싯, 쇼온 머나야를 팔았고 이제 프랭키 몬타스만 남았습니다. 반면 오클랜드가 얻은 유망주들은 MLB 파이프라인을 기준으로 2위 쉐이 랭겔리어스, 4위 크리스티안 파체, 7위 건너 호글룬드, 8위 JT 긴, 9위 라이언 쿠식, 11위 앙헬레스와 17위 케빈 스미스, 19위 조이 에스테스, 23위 잭 로그, 25위 마르티네스 등으로 5명의 10인의 유망주를 포함한 10명의 30인의 유망주를 모았습니다. 클레빈저의 무릎 상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비슈, 머스그로브, 머나야, 스넬, 클레빈저의 닉 마르티네스와 맥킨지 고어가 있는 샌디에고 선발진의 뎁스도 무시무시합니다. 머나야를 데려옴으로써 사치세 기준 2억 3천만 달러를 넘게 된 샌디에고는 호스머를 털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4년 6천만 달러 계약이 남아있지만 홈런 못 치는 일루수로 전락해 잉여 선수가 되어버린 호스머를 처분하기에는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샌디에고가 호스머와 함께 크리스 페덱과 에밀리오 파간을 매치로 보내고 외야 수비가 가능한 도미닉 스미스를 받아오는 트레이드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매치도 디그롬의 자리를 메울 선발 투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사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어쨌든 셀러리 덤핑을 해야 하는 샌디에고로서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샌디에고는 BA와 파이프라인에서 모두 9위에 오른 유망주 CJ 에이브람스의 활약에 고무된 상황인데요. 김하성과 에이브람스의 시범 경기 성적을 비교하면 김하성은 타율 3할 1푼 8리, 출루율 4할 4푼 4리, 장타율 0.409, 에이브람스는 타율 3할 6푼 7리, 출루율 3할 8푼 7리, 장타율 0.600으로 눈야구가 되는 쪽은 김하성인 반면 에이브람스는 홈런 2개가 인상적입니다. 샌디에고는 21살인 에이브람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번 캠프에서는 유격수와 이루수만 맡겼는데요. 하지만 중견수로 쓸만한 선수가 트렌트 그리샴밖에 없기 때문에 중견수 옵션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타티스가 없는 동안 김하성이 주전 유격수를 맡고 에이브람스가 백업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 둘의 위치가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편 뉴욕 매츠와 뉴욕 양키스는 불펜 투수를 맞바꿨는데요. 양키스가 우한 미겔 카스트로를 받고 매츠가 좌완 조엘리 로드리게스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즌이 끝난 후 FA였던 로드리게스는 양키스와 1년 200만 달러 계약을 맺었고 6년 차인 카스트로는 연봉이 262만 달러입니다. 카스트로는 평균 98마일을 던지기 때문에 더 매력 있는 쪽은 카스트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매츠가 이 트레이드를 한 이유는 불펜의 좌완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딜런 플로로가 부상자 명단에서 시작하는 마이애미는 볼티모어에서 마무리 경험이 있는 콜 셀서와 좌완 테너 스캇을 받아왔습니다. 대신 볼티모어는 유망주를 얻었습니다. 한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팀에 도움이 되는 것만 생각하겠다고 했던 저스틴 업튼은 시범 경기에서 맹타를 휘두르고 있던 중 DFA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올해 연봉이 2,800만 달러이기 때문에 클레임을 걸어 데려갈 팀은 없을 것이고 웨이버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되면 지명타자가 필요한 팀이 데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업튼의 DFA는 상당히 의외인데요. 에인절스 페리 미나시안 단장은 브랜든 마시와 조 아델에게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지명타자를 오타니에게 줘야 하는 에인절스가 업튼을 방출했다는 건 아델에게 풀타임 좌익수 자리를 주겠다는 말로 2020년 유망주 랭킹이 완더 프랑코와 루이스 로버트에 이어 3위였던 아델이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와 별개로 업튼은 시즌 준비를 상당히 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업튼을 데려가게 되는 팀은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르헤 솔레와 계약에 실패한 애틀란타가 데려가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애틀란타는 2014년 2월 업튼을 샌디에고로 보내고 맥스 프리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